이번에는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참 이해하기 힘든 방역 모습을 보여온 게 일본의 아베 내각인데요. 그 때문인지 일본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400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이거 도쿄올림픽이 열릴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일본 현지 연결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영채 일본 게이센 여학원 대학 교수 전화로 만나보죠. 자,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좀 가장 궁금한 게 지금 일본 민심 여론이 어떤지가 궁금한데요.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네, 일본은 초기에는 정부가 잘 대처하고 있다고 해서 그냥 언론에서 믿었는데 네. 워낙 이제 크루즈 사태가 어제만 해도 약 70명이 늘어서 350명이 넘어갔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일본 국내에서도 일본 정부 발표와는 다르게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들이 전국 11곳에서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게요. 실질적으로는 국내 방역 체계가 무너진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네. 일본 국민들은 어떻게 보면 정부를 거의 믿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마스크를 사재기 한다든지 예. 아마 그런 이제는 좀 대유행 단계로 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전체적으로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크루즈선으로 한정이 되는 게 아니라 일본 열도 곳곳에서 지금 확진자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렇죠. 예. 어제만 해도 11명 정도 주말에 추가로 나왔는데 네. 근데 이제 이게 좀 추가 경로를 일본 정부도 파악할 수 없는 곳에서 좀 나온 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네. 즉 예를 들면 병원에서 집단을 의사를 포함해서 3명이 추가로 확진이 됐는데 그중에서 이 중 1명은 지방으로 출장까지도 일주일에 다니고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일본에서 보통 지금도 신년회를 지금도 자제를 하지 않고 각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예. 예를 들면 택시 운전수들이 약 100명 정도, 일본에서는 일본 도심 한가운데 강에 배를 띄워놓고 술을 마시는 이런 신년회가 있는데 여기 약 100명 정도 있는 곳에 이 감염된 운전수가 참여를 했고 이후에 또 일을 계속 일주일 이상 하고 있으면서 예. 약 7, 8명이 거기에 감염자가 나왔기 때문에 예.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전체 59명 중에 이러면 중국을 다녀온 사람이나 또는 중국과 관련된 사람을 만나지 않은 사람 숫자가 34명으로 훨씬 더 많다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국내의 방역 체계 자체가 전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아베 정부가 그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아주 전혀 무능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교수님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코로나19 때문에 졸업식 입학식도 취소하는 판인데 지금 일본 보니까 오늘 나온 뉴스 보니까 이게 무슨 알몸 축제가 있나요? 하다카 마쓰리라고 하는 축제가 있어요? 예, 그렇죠. 이게 근데 예, 저도 일본에 좀 돌아와서 다시 분위기를 보는데 일본은 일단 올림픽을 조금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본 국내에서 예를 들면 각 지정 병원들을 두고 개인들이 인플루엔자처럼 각자 검진을 받도록 해야 되는데 네. 이 코로나 같은 경우는 이게 올림픽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고 아마 실제 국내 감염자가 훨씬 많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도 지정 병원을 정하지 않고 개별 확진자는 당국에 연락하면은 아마 병원이 그 개별 확진자만 아마 파악해서 데려간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어제 주말을 계기로 실제 방역 체계가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인플루엔자인지 이 코로나인지 구별을 못하고 있는 상태로 감염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걸 지정병원으로 하게 되면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은 실제 이 올림픽에 막대한 타격이 된다고 생각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언론에서는 어용학자라든지 일반 미디어들은 크게 문제될 게 없다라고 해서 그런지 사람들에게도 안이하게 대응을 하고 있고 또 이것들이 위기의식을 전혀 주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위기의식을 그러니까 주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알몸 축제를 여쭤보던 10,000명이 모였다고 하던데 이게 결국은 그러니까 일본은 아무 문제 없어요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기 일종의 쇼 아니냐 이렇게도 해석될 여지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체계가 무너진 거하고는 상관없이 그래도 이 어떤 식으로 대처하겠다는 시스템은 갖춰야 되는데 지금은 아마 그 자체를 아예 거부하고 일상생활을 전혀 위축시킬 필요 없다. 그리고 또 이제 지금 보면은 졸업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가오는 시기인데 여기에 대한 학교 방침이라든지 또는 지방의 그런 알몬 축제 이런 것에 대해서도 연기한다는 발표는 없고요. 문제가 되는 것은 3월 1일에 도쿄에서 약 38,000명이 참여하는 도쿄 마라톤이 열리는데 그렇다면서요. 이 도쿄 마라톤은 아마 이제 올림픽을 좀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일단은 강행할 것 같은데,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집단 감염이라든지 또는 대응 체제가 전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마 이것은 올림픽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져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마스조에라고 하는 전 도쿄 지사였고, 이 사람은 후생성 간부였는데, 당시 그때 신형 코로나를 대처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예. 아마 이 사람은 올림픽은 좀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옵션을 준비해야 된다. 하나는 연기 취소, 하나는 그대로 강행하는 것인데 네. 실제적으로 올림픽 자체에 영향이 크다라고 실제 담당자는 이야기하지만 일본 정부 강요들은 전혀 문제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근데 거꾸로 뭐 손스 촌장이라는 사람은 이때가 장마라 바이러스는 습기와 더위 약해서 별 문제 없다 또 이렇게 주장을 했다면서요. 그렇죠. 뭐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뭐 전체적 뉴스 서비스인데 예. IOC 임원들이 도쿄에서 회의를 했고 예. 실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한 날 80세의 노인이 사망한 날이기도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 도쿄 올림픽 위원회가 최종 결정한다라고 국제 IOC는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일본 정부가 정보를 통제하고 공개하고 있지 않고 네. 또 여기에 대해서 방역 철저가 이후 국내가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WHO에는 뭐 정치적 압박을 가하는지 아마 재정 지원으로 그들을 압박을 가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실질적으로 일본의 IOC 전체 입장은 대책은 없으면서 그냥 시간 가기만 기다리면서 정치적 발언만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이 크루즈선을 그냥 그 봉쇄라고 해야 됩니까? 이제 가둬버린 것 같은 경우 이 초기 단계에서 일본 내에서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예, 초기에 그러니까 일본은 아베 정권의 이거 가장 큰 문제는 초기 정책의 실패인데 예를 들면 공항에서 무조건 막겠다고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공항이나 항공에서 막겠다고 하는 건데 이건 미주기화 정책이라고 했는데 아마 이미 작년 12월부터 일본에는 한국에서 관광객이 오지 않기 때문에 작년부터 중국에서 대량으로 관광객을 불러들였죠. 우한에서 온 사람만 해도 몇천 명이 됐었고 벌써 아마 이 감염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공항에서만 물테스트 없이 막는다라는 정책을 보여준 거죠. 아마 이게 이제 아베 정권의 이 국회 개원과 함께 비리를 막기 위한 정치적 퍼포먼스로 시작한 것 같은데 아마 여기서 끝났으면 좋았지만 이게 이제 아마 크루즈선에서 생각지도 않게 나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크루즈도 함께 막은 건데 크루즈 내에서 대량으로 나왔고 그렇다면 이제 일본 국민들 여론은 오염된 배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난민도 받아들이지 않는 일본이 아주 반인권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기 시작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명확한 인재이고 지금 현재 약 355명까지죠. 아직도 3,400명이 배에 그대로 있고 보니까 한 300명 정도에서 250명 정도가 병원으로 운송되고 있고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상태는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궁금한 게 이걸 한번 여쭤볼게요. 이제 많이 알려진 바로는 일본은 재난 문제 대처에 있어서는 거기에 세계 인류다 보통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그렇죠. 이번에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이건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평소 실력인지 아니면 도쿄올림픽을 너무 의식하다 보니까 스텝이 꼬인 건지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좀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첫째는 이제 아베 정권이 이것을 좀 너무 보건 체계에 맡겨야 되는데 아베 수상이 본부장을 하면서 첫째는 자기 정치적 비리를 이 문제로 물타기를 하려고 해서 좀 정치적으로 이용했던 측면이 첫째는 있었고요. 벚꽃 스캔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역량을 잘못 투입한 거죠. 국내에서 처음부터 장기전으로 가야 되는데 마치 공항에서 막는 것만 하다가 이거 전체가 크루즈선이 터지면서 전체 이 정책이 실패한 거고요. 두 번째는 일본은 이 자연재해 지진이라든가 이런 홍수에는 경험이 있지만 이 신형 바이러스에 대한 경험이나 면역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의 특성이 새로운 상황에 임기응변으로 대응을 잘 못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거 내부에 보면은 이게 국립의료기관에만 지금 이 검사를 맡기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신형 이 코로나 검사 비용이 비싸고 또 이것에 대한 새로운 약 개발에 거대한 자금이 투여되기 때문에 아마 민간인들을 참여시키지 않는 보수적인 의료 체계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관료들이 대부분 여기에 이익 구조가 관련돼 있어서 아베 정권과 이익 구조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은 아베 정권이 등장한 이후에 약 12년간 어떻게 보면은 국가 전체를 사유화하고 관료들이 거기에 충실했던 그리고 민간 기관들을 배제했던 이 문제들의 좀 총체적인 결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아베 내각의 정치적 위기 상황까지 불러올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지금은 영향이 많은 것 같네요.
이 산케이 신문이라든지 또는 어제 야쿠타라고 일본 우익들도 일본 아베 정권은 끝났다, 일본은 무너졌다 이런 식으로 그냥 이야기를 하는데 예. 아마 그렇지만 그들은 별로 이렇게 자격이 없는 게 실제 아베 정권을 지켜오고 옹호했던 게 그들인데 그렇죠. 이제 아베 정권이 위기가 되니까 스스로 버리고 있는 건데 그렇지만 일반 국민들의 어제 보니까 여론조사가 41%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것도 여론 조작인 것 같고 더 낮아질 것 같고요. 예. 그렇지만 아베 정권이 여기에 대해서 대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게 더 문제인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아베 정권 그 지지율 숫자 이전에 지금 일본에서 나오고 있는 확진자 숫자조차 믿을 수 없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그렇죠. 아마 이것을 전국에게 자발적으로 지금 현재 자기가 의심되는 사람이 병원 가서 신고이라고 한다면 네. 아마 그 숫자는 대량으로 늘어날 것이고 네. 아마 이제 이것이 인플루엔자인지 이 코로나인지 어떻게 보면 구별이 어렵고 또 경증자하고 중증자하고 구별이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본은 어찌됐든 국내 통계를 누르기 위한 것을 모든 정책으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30-40초밖에 답변 기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네. 그러니까 도쿄 올림픽 재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여론에 대해서 일본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아마 아베 정권은 이것은 방사능 문제까지 포함해서 부흥올림픽 또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헌법 개정을 위한 올림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절대 양보하지 않을 거고요. 네. 아마 국제 여론도 압력을 가해서라도 데리고 가겠죠. 그러겠죠. 일본 국민들도 위기 때 오히려 현명하게 판단해야 되는데, 네. 근데 오히려 일본 내부는 위기일수록 정권을 믿고 예를 들면 후쿠시마 문제도 그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도 일본 국민들이 시민들이 스스로 문제의식을 느끼면서 아베 정권의 무능을 비판하지 않으면 예. 아마 어떻게 보면은 좋지 않는 모습의 올림픽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자,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수고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이영채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학 교수였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